안녕하십니까. 에듀진 TV의 신동호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정명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네. 혹시 어떤 아이인 건가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네. 그래서 좀 학부형들한테 저도 그래서 잡지 만들잖아요. 예, 꼭 알려드리고 싶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어떤 고등학교 이름하고 아이 이름 빼고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원래 지금 여름방학 때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서 네. 좀 학생 좀 상담해 주면 안 되느냐 네. 했는데 사실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현재 근무하는 그런 그 선생님의 따님입니다. 딸. 딸? 딸입니다. 네. 예, 현재 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의 딸인데 같이 근무한다고 왜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이왕 하신 거,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이제 그 학교 측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네. 연락을 해서 학생편에 좀 생활기록부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이제 학생편을 통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생활기록부가 네. 이제 아버지가 생활기록부를 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보고서 생활기록 넘기다가 네. 그냥 진짜 1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생활기록을 덮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현재 2학년 아이 거라는 거죠? 네, 2학년 아이 건데 생활기록을 보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네. 사실은. 왜 덮었냐면 이 학생은 결정돼 있었어요, 사실은. 뭘로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 학생이 한 2.6 정도 넷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내신 네. 보니까. 네. 그럼 이 학생은 지금 사실은 학생부 교과로 꼭 가야 될 학생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지금 보이거든요. 교과인지 종합인지 정신지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학생부가 바꿨다는 이유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딱 판단이 쓴 거죠.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네.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아이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 또 하죠? 종합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네. 그죠? 네. 그럼 또 수능 준비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삼중고죠, 사실은. 근데 이 학생은 종합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활동을 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전부 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의해서 학생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학교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내 것으로 사실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그걸 내 것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학생 그냥 활동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창체 활동, 예를 들어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만 했다. 채우는 데만 신경을 썼지 깊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요, 실은 선생님,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이들 중에 한 90%가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학부모님들은 뭐 당연히 선생님들보다 물론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2.56 정도 넷이 나오고 혹시 뭐 학생부 종합 준비를 하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2.5에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럼 학교가 그거를 좀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는 현재 아이들의 어떤 학습 능력, 학업 능력 이걸 많이 보거든요. 학교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것도 전부 우리 교사들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학생은 진짜 6월달 최근에 만났으니까요. 모의고사 이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국어 같은 경우 한 4등급 정도
수학도 한 5, 6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모평에서 영어도 한 4 정도 이렇게 나온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학교가 수능 준비를 제대로 안 시키는 학교일 수도 있지만 네. 일단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사실 서울의 사위권대에 가서 학습할 역량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네. 이런 경우일 때는요 가급적이면 이 학생 수준에 맞춰주는 것도 좋아요. 무조건 네. 좋은 데 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예. 저는 사실은 예. 이 아이가 지금 뭐 모평은 뭐 444 내지는 454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학교 내신은 한 2.6 정도 나온다고 하고 대신 학생부를 금방 덮을 만큼의 어떤 그런 거라면 참 안타깝네요. 이 뭐라고 하죠? 이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명히 학교의 준비나 역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의 역할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박자가 안 맞으니까 또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학업 역량,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아이한테 스스로도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학교도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 이게 박자가 잘 맞으면 더 좋은 거고요. 설령 안 맞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는 결혼할 의지가 필요한데 이게 조금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만 하려고 이 얘기 사례를 아니 그래서 이 학생한테 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너는 지방 국립대가 딱 맞다. 이제 그 아빠한테 한번 상의해봐라. 그리고 2.6 정도면 지방 국립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는데 시작이 없거든요. 2.6 지방 국립대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그럼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그러니까 역량을 떠나서 생각은 그렇게 갖고는 있던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생활기로 봤을 때 전혀 오히려 사실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준비도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보면 알거든요. 보면은 야, 이 학생 뽑지 않겠다.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 학생이 그런 걸 모르고 있어서 그냥 학교를 준비만 시키는 거죠. 혹시나 하고 이렇게. 그러느니 그 아이는 그냥 학종 준비할 게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나은 케이스인 건가요? 훨씬 우선은 저는 여기서도 역량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이과학생입니다. 이과학생이 한데 그래서 우선은 최저 맞추기가 이제 수학 가형에서 나형을 본다든가 이럴 수 있고 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최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이 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성향은 문과 성향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나오죠. 만약에 그냥 이 학생이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종합 준비하게 되면 대학도 어느 경우도 사실은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학생이 대학교 가서 공부하기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부는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좀 수월하게, 그죠? 내신 관리 이제 교과만 따면 되니까 내신 관리하면서 수능 최저하면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죠. 힘이 드는 힘이, 그죠? 그러면서 일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책을 읽을 시간이 나오죠. 영어도 깊이 할 수 있는 공부할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마다 특성을 발견해내고 빨리 뭐 가능한 한 빨리면 더 좋겠지만 발견해내고 이제 그것에 맞는 그 적절한 컨설팅이 필요한데 그러면 근데 이게 모든 학교에 다 선생님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역량 있는 선생님이 이게 맞냐? 뭐 이렇게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이제 한 3일쯤 전에 9시경에 이 아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바로 전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저한테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또 만난 분이 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우리 학교는 그동안 어떻게 학생부 교과로 수능 체제를 맞춰서 간 예가 없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냐라고 해서 그러면 종합으로는 가냐고 제가 종합으로 가냐고 그러면 네. 지금 학교에서 종합을 제대로 가냐고 네. 내가 볼 때 종합 준비라는 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종합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학교에서 안 해주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이 합격이 나오니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학생한테 수월한 거를 좀 얘기해 줬더니 제가 그 아빠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아이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 사실은. 학교 측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런 그래 참 이게 매번 어찌됐건 이 아이의 사례처럼 인 경우 케이스의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춰줄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이미 전명근 선생님하고 우리가 몇 번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뭐 최근에 찍었던 거에도 있고요. 공부 방법은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아이의 어떤 학업 능력 또는 학습 역량을 향상시켜 가면서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아직 기간 충분하죠. 충분하니까 그렇게 맞춰가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고등학교 현재 2학년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학생이 교과를 갈지 종합을 갈지 아니면 정시를 갈지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세 가지 하게 되면 애들은 삼중고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좋은 결과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다. 이미. 제 눈에 보입니다. 얘가 교과인지 종합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정시인지도 보입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아이들 삼중고 속에서 아이들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자기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그 학교에 적절한 컨설턴트라고 할까요? 적절한 상담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만약에 필요하시면요. 여기 정명근 선생님 뭐 바쁘든 말든 신경 끄시고요. 전화로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